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면서 합의를 이뤘고 무역 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관세 협상 오늘 이뤄질 수 있을지 이번 주간에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글쎄요, 오늘 이 안보 관련 이제 그 협정 같은 거 협상은 오히려 좀 대체로 이제 마련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야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이제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낙관과 비관이 교차했던 거죠. 예. 참 예상하기 어려웠었어요. 전격적으로 타결될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이 준비가 되면 타결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한국이 준비되면이란 단서가 아니 뭔가 지금 이 정상 간에 지난번에 8월달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위급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실무 협상단도 낙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저녁 때 전격 타결된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했던 게 250억 불씩 8년 동안. 근데 오늘 타결된 내용은 200억 불 네. 10년 동안. 이제 좀 양보한 것 같아요. 한미 양국이. 현찰로 2천억을 내는 건 우리가 양보를 했고 분할 납부하는 건 분할 후 현찰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양보했고 여기서 이제 이 협상이 타결된 건데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 관세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 15%로 확정됐는데 네. 25%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걱정이었죠. 국민들 모두가. 자동차 관세도 이제 15%로 타결이 됐어요. 그리고 농축산물도 일단 방어했다 이런 네. 이제 얘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김용범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책실장 말은 20년 동안 만약에 이게 투자 이 상환이라든지 투자 원리금 회수, 상환이요? 예. 원리금 회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상환 예. 전까지 완전히 회수되기 전까지만 상환이 아니라 회수되기 전까지. 근데 만약에 20년 전에 이게 뚜렷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걸 다시 재조정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어쨌든 대체로 이제 원만하게 양국이 양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제 이 보유액이나 이런 능력으로 볼 때 200억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이창용 총재도 그랬죠.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끌로 우리가 지금 현찰을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뭐 더 이상 미국이 그 이상은 양보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150억 달러씩 10년 내겠다. 그리고 모든 걸 현찰로 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에 대한 지급 보증 이런 것들 대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투자로 이제 간주하자 그랬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2천억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1,500달러 이제 주로 기업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이제 기업에 대한 보증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협상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이 협상을 타결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거 계속 현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하다가는 아마 타결이 물 건너가면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오늘 협상이 타결될 걸 좀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 관해서 공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에 간 것처럼 우리는 다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굉장히 미국 쪽에 유리한 그런 마지막 제안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일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 이미 우리가 7월 31일 날 바로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에서 딱 첫 일성이 우린 타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타결됐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은 거의 타결 안 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게
타결될 수 있을까?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행스러워요. 네. 하나는 뭐냐면 타결된 것. 타결된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찌됐든 불가측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3개월을 지속됐거든요. 예. 예, 며칠 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차 부품사 100여 개가 줄도산 위기.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을 국익을 위해서 지금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진심과 선의는 알겠는데 그럼으로써 25%를 계속 떠나야 되는 자동차 회사와 관련된 부품 회사, 중견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요 우려 이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불가측한 상황이 하나 걷어졌다. 이제 예측 가능한 한미와의 어떤 무역이 예측 가능한 상태로 됐다라는 것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분명히 그랬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네. 됐다. 근데 관세, 실질적으로 무역과 관련돼서는 아직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안보와 관련된 타결 그러니까 어떻게 타결이 됐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재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면의 물밑에서 서로 협상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발표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뒤로 미룬 게 어느 것일까. 이게 이제 또 발표가 되겠죠. 근데 안보와 관련돼서 좀 더 직접적으로 발표가 오늘 됐었으면 함께 발표가 됐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쭉 해봤고요. 한미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핵심은 앞서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 미국 투자액 총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 직접 투자 2,0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 미국의 요구 사항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치로 상한선이 설정이 됐는데요. 이 투자금 세부 합의에 대해서는 앞서 좀 이야기를 많이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에이펙이라는 어떤 기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계속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타결이 된 데는 좀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한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250억 불을 8년 동안 내라 이랬잖아요. 네. 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협상이라는 게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런 게 모든 협상의 기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를 몰아넣더라도 이게 가능한 정도로 이제 가야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뭐 장관들이 가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김용문 정책실장도 그렇고 통상장관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250억 불 8년 불가능하다.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도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의 그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겠습니다만 뭐 관세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예요. 자유무역에서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인데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예. 모든 나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이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게 국제관계,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이 양보라기보다도 미국이 최대한 처음부터 압박을 그렇게 협상의 레버리지로 끌어올렸겠죠. 네. 미국의 속내는 어떤 200억 불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로서도 뭐 타결이 안 되면 안 됐지 250억 불을 8년? 그건 불가능해요. 차라리 그야말로 그거 안 하고 우리가 따는 거 하는 게 낫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상업적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우리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150억 불을 8년, 10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네. 미국이 안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와 우리가 미국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접점을 찾아간 결과예요. 그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관세 협상, 그 15%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또 기업들의 이제 그 투자 문제도 해결이 된 거고. 그러니까 2천억 불은 현금 투자, 1,500억 불은 이제 조선업에 투자한 것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 잘 여하이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여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지금 한미가
타결한 대로 가지 않고 20년 이내에 이제 원래 예정대로 안 가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미국도 양보했고 우리도 양보했고 서로 자신의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어디 접점을 찾아가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네, 미국이 말했던 매년 250억 달러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150억 달러 이 중간점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도 애초에 협상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투자금 세부 합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막 국민들한테 200억 달러씩 뭐 몇 년이다, 250억 달러씩 몇 년이다. 이건 설명 안 해요. 딱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아왔다. 5,500억 달러를 일본한테 받아왔다. 이걸로 딱 끝이거든요. 이게 아름답고 큰 합의를 내가 이뤘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200억 달러나 150억 달러나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이미 트럼프는 그 한국과의 어떤 관세의 액수는 국민들한테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3,500억 땡겼다 하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결이 자신들이 뭐 양보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원래 크게 3,500억을 원래 받아온 거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럼프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결 자체는 미국 측은 어쨌든 계속 밀고 당기면서 우리를 압박하면서 최대한을 이끌어내는 디테일하게 그런 네. 협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쪽도 나름대로 어쨌든 선방을 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에서 3,500을 좀 거부를 하고 좀 더 다운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이면 우리가 일본의 어떤 경제 수준의 40%니까 지금 3,500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너무 큰 거고 거기서부터 금액적인 어떤 목표치를 좀 더 다운시켰으면 어땠을까? 3,500을 그때 받아들이고 사실 뒤에서 그걸 분할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해버리니까 우리 네. 3,500을 저쪽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저쪽은 200이냐 150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목표치를 달성한 거고 예. 우리는 어쨌든 처음에 그런 어떤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250억 달러를 그대로 주지 않은 그런 최선의 어떤 차선의 지금 결과를 이끌어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명명되는 조선업 협력 이 1,500달러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야 뭐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최강이니까 네. 미국은 그 제조업이라는 게 많이 쇠락했어요.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특히 조선업이 아주 쇠락한 상황이고 네. 그 조선업이라는 게 단순히 민간 선박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이따 미중 정상회담 뭐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 군함 제조라든지 이 해군력을 아주 굉장히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뭐 지금도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의 해군력이 뭐 우세하겠습니다만 미국은 조선업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이른바 그래서 마가에서 마스가 쉽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마스가라는 네. 게 들어간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선업을 우리가 어쨌든 그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우리를 마냥 몰아붙일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협상의 상대가 다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고 다 자기 이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3,500억 불은 유지하면서 예. 그다음에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챙기면서 미국이 챙길 거 다 챙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지금 뭐 일본은 뭐 더 양보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로 그 이익을 배분한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많이 챙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계산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접점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확정이 됐고 내일부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기서 보도되지 않거나 아직은 이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이 또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단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협상이 관철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잘된 일이다.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늘 있었던 CEO 서밋 연설에서도 그렇고 오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이 제조업 분야, 특히나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의 카드가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조선업이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분야가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조선업과 관련돼서 미국이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인태에 관련해서 군사적인 어떤 뭐 항해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꿈꿔왔고 그걸 실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점점 해군력이 이제 중국에 비해서 열세를 계속 면치 못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선업을 계속 이 강국으로 키워왔던 게 이번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국가적인 이익으로도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뭐 일본에 가서 조선업을 이야기한다고 최근에 어저께 뭐 조선업 얘기하고 했지만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어쨌든 조선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이미 뭐 뒤져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세를 보이는 어떤 조선업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도 선방할 수밖에 없어. 선방했다. 왜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실 두려운 건 이거거든요. 그만한 돈을 우리가 미국한테 주면서 그대로 그냥 뭐 줘버리고 말면 우리는 너무너무 타격이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상호 아무리 우리가 그쪽이 너무너무 뭐 강대국이고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열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익이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뭐 1,500억 달러의 조선과 관련된 투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투자 어느 정도 원금이 회수될 수 있고 우리한테 원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기술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뭐 해군과 관련된 그런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1,500억의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관세 협상 결과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가 됐습니다. 또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일본과 동일하게 15% 수준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간의 FTA가 이제 체결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유무역 협정. 예. 관세가 제로예요. 0%였죠. 예. 제로였는데 이제 우리는 25%까지 된 상황이라서 국내에서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뭐 상당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럽과 일본 미리 타결이 됐고 15%로 됐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0%에서 25%였으니까 뭐 이게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였죠. 예. 우선 체감 지수 자체가.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그게 25%에서 15%, 0%는 뭐 안 되는 거니까 트럼프가 뭐 작정하고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 선방한 거예요. 선방한 거고 오늘 무슨 자동차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이 자동차 관세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예. 워낙 자동차 수출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되면서 이 관세가 타결이 되면서 자동차 관세도 15%가 되고 우리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 여기에 대한 개방은 우리는 대단히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쌀, 쇠고기 개방을 한국한테 시킨다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자꾸만 쌀, 쇠고기 개방 안 한다고 얘기했다고 또 야당이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건 오늘도 이제 분명하게 김용범 정치실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던데 일단 이건 방어가 됐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거듭 같은 말씀입니다만 자동차 관세 15% 유럽과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된 거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동차 관세 기존 25%에서 15%로 내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업 분야 추가 개방 방어한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이게 트럼프가 굉장히 오래전에 썼다는 거래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100원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100원에 이제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원을 내라. 하면 너무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협상 끝에 15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100원일 때를 생각하면 지금 50원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0%였는데 15%예요. 그런데 이거를 0에서 15로 생각하지 말고 이
경쟁사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나 EU, 예. 중요하잖아요. 그럼 2.5%의 그 우리가 이득이 있었다고요. 도요타와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팔 때.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12.5%가 돼야 돼요. 저 일본이 15%였으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15%로 한다. 그러니까 25%를 내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15%니까 10% 포인트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현대 기아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거래 후 거래로 지금 오늘 갑자기 현대자동차 주가가 뛰고는 있으나 이게 25에서 15로 지금 안정적으로 좀 내려갔다라는 효과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제 2.5%포인트의 이점이 없어진 상태로 미국에서 도요타와 캠리와 우리 그 현대, 기아가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든 어쨌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그 가격 경쟁력이나 혹은 기술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을 다시 이제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 협상의 어떤 주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지금 딱 그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농축산물은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축산물을 했을 때 쇠고기 개방을 하면 우리 축산업이 무너질까를 한번 되돌아보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쇠고기 수입한다고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그렇게 거리에서 6개월 동안은 광우병을 뭐 언급하면서 그런데 쇠고기 수입이 됐는데 어떻게 됐죠? 한우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한우를 먹을 사람은 한우를 먹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축산업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자, 옛날에 영화 다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하고 했는데 예. 영화 다 개방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산업에 쇠고기 그러면 30개월 미만이에요. 그때 광우병 때문에 묶어놨던 거. 근데 30개월 미만의 그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그래서 우리 축산업이 무너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또는 그걸 먹고 있는 미국인들이 지금 광우병 걸리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아낸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 부분은 역시 지방선거가 앞두고 어떤 축산업이나 농민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품목 관세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짚어보면 의약품, 목재 등은 최애국 대우를 받고 또 항공기, 부품 그리고 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고요. 또한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주된 경쟁국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 품목 관세에서 반도체가 이제 타이완이 우리하고 워낙 경쟁 상대니까 여기서 만약에 관세에서 불리하면 뭐 영 우리가 타격이 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발표는 반도체에 있어서 타이완에 비해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협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래서 워낙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스럽게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자동차 관세는 우리가 자꾸만 그 자유무역협정 FTA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25% 생각해요.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근데 어쨌든 반도체도 타이완에 비해서 우리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 대등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거죠.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들, 철강, 우리나라의 강세 품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제 그 윤곽이 잡혔으니까 이것도 대단히 그 선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제일 불만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모호하거든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불리하지 않게끔. 그러면 대만이 지금 아직 그 협상을 하지 않고 됐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먼저 15%가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사실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규모라든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수출 규모, 무역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일본은 우리한테 불리했어요. 우리랑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일본은 15% 먼저 딱 그
못을 박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해서 그럼 12.5% 아니냐 뭐 하면서 계속 그 미국과 끌려가는 어떤 지경이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물론 TSMC하고 뭐 경쟁을 벌이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삼성전자가 그 주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공장에 대한 어떤 약속도 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몇 퍼센트 한다 한 다음에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과 뭐 협상을 하면서 그 조정을 하지 않고 아예 둘 다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너무나 모호하게 하는 그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15이 자동차처럼 15대 15로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지 않니?라고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강하게 반도체는 여기서 합시다라고 하는 게 어땠을까? 물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상황들과 견주어서 협상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불리하지 않게라는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한 그런 그 결과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 오늘 다 발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한미 양국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동차 관세 결정됐고 그다음에 200억 달러 10년 하는 거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업에 하는 거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 상황 전까지 5대5로 5대5, 수입해고 예. 난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율을 재조정한다. 이 네. 정도만 해도요. 더 이상 거기서 반도체를 가지고 분명하게 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타결이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걸 고려했던 것 같고 향후 아마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걸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수치상으로 말이죠. 그건 앞으로 하나의 과제일 겁니다. 예. 네, 관세 협상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이번에는 안보 관련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인 역할을 늘림으로써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이후에 그 위성락 실장의 백브리핑을 보니까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단 미국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진짜 오랫동안 확답하지 않고 계속 거리를 뒀었어요. 2017년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때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막 그 밀어붙였거든요. 아니 진짜 핵 추진 잠수함 이제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진영을 떠나서 모든 대통령이 전부 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은 물밑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호주를 먼저 들어줬어요. 호주는 뭐 프랑스랑 뭐 계속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미국이 호주한테 그 핵추진 잠수함의 선물을 안겨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을 오해하나 보다. 우리는 핵 잠수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예. 핵 연료를 추진한 잠수함을 얘기한다 하면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은 어쨌든 이 안보와 관련된 핵 재처리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이걸 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들은 이런 협상들이었을 거예요.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주한 미군들의 어떤 전략적인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주겠다. 대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 사실은 핵 재처리다. 실제로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가 핵 무기함 상관없이 핵 추진 잠수함 그거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동맹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상당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일본은 이미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68년도부터 줘버렸는데 예.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협정을 그나마 맺은 게 핵 재처리에 대해서 찔끔 이렇게 개방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20%의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여기 손을 못 대게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그 국방비 늘리고 우리가 알아서 뭐 하라라고 미국이 요구하려면 최소한 핵 재처리 문제나 혹은 핵 추진 참수함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고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후속 협의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요. 뭐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때가 됐죠. 지금 우리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북한이 지금 비핵화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러니까 자꾸 뭐 진영을 떠나서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핵무장은 뭐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도미노처럼 뭐 전부 이제 핵을 갖겠다고 하니까 일본, 뭐 태국, 대만 할 거 없이.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지금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핵 잠수함은 아니겠습니다만 핵을 연료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게 있어야지 어떤 수중에서 몇 달을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재래식 잠수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성능이 좋은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제 만약 핵 연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잠수함이면 이제 SLBM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핵무기를 탑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너무 늦춰진 면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또 국방력이 세계 5위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5위의 방산 수출 국가고 그러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처럼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입니다만 당당히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명분을 주긴 줬습니다만 우리로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대단히 이게 시급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 들어왔나요? 어쨌든 곧 정상회담을 할 텐데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원자력 협정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되면 중국 견제도 용이하니까 당신도 좋은 거 아니겠소? 일종의 나름 명분을 준 건데 그 정도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고 미국도 이거 인정할 때가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저기 제3세계 국가도 아닌 거죠.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도 아닌데 이걸 일본은 이미 60년대 다 해줬는데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든지 이거 농축이라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하긴 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이 원자로 관련 소형 원자로가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를 이 핵 잠수함을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반응을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또한 뭐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에이펙 계기로 만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만 불발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또 그런 제스처로 인해서 한반도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유예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메시지를 쏟아냈거든요. 진에서부터 정말 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기사들이 그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판문점에서부터 개성에서부터 평안까지의 도로를 좀 다시 재정비하고 있다든지 또는 원산 갈마지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대통령이니까 원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김정은과 만난다면 판문점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보여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판문점이 배경이 되는 건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좀 더 큰 사람들한테 인상 지어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북한은 오래전부터 북미 회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북한에서 해달라.
와달라라고 애원을 했어요. 또 네. 오송록 대전가요? 그때 그 클린턴 백악관에 가서 북한 군복을 입고 정말 애원을 했습니다. 평양만 오시면 뭐든지 다 협상 다 들어주겠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와 우리의 그 미국 미제의 어떤 우두머리가 우리를 위해서 왔다. 이게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완전히 정말 그 김일성 때부터의 어떤 수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쪽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혹시나 판문점이 아닌 제3의 북한의 지역에서 회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추측이지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담 내에서도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여지가 있구나. 서로 어쨌든 타이밍이 안 맞았다. 네. 뭐 서로 협상을 했을 거로 보여지고 그 협상 속에서 이 일정이나 혹은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어떤 시일인지는 몰라도 이건 계속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시간 문제였다고 했는데 뭐 완전히 결렬됐다고 한다면 네. 혼자 너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결과를 내려고 아마 미국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어렵더라도 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전 이번에 성사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북중러 특히 러시아와의 지금 이 동맹 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예상이 최선희 외무상이 이 기간에 러시아를 갔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물론 최선희 외무상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그래도 외무상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전망은 지금 말씀입니다만 이 JSA 공동경비구역의 북쪽에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네. 이게 판문점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사실 이번에 만약 북미가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를 합의를 끌어낼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쇼잉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이 상황 속에서 괜히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지금 충분히 쌓아뒀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제 조급할 정도였어요. 내가 갈 수 있다. 시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기 몸값을 더 올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서도 이걸 불편해 볼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를 의식해서 아마 이번 에이펙 때는 안 될 것이다라는 뭐 제 나름 그렇게 개인 전망을 했던 건데 뭐 그런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곧. 곧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지금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자존심까지 내팽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냥 안 만나겠다 할 이유가 없죠. 자신들이 여러 가지 따져보겠죠. 자신들 무슨 뭐 제재 푸는 문제라든지 어떤 비핵화에 관련된 거.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뉴클리어 파워 얘기를 직접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한다라는 걸 해석될 정도로 말이죠. 인정한 건 아니지만요. 인정한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예. 아니죠. 그건. 전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명이라는 게 몇 달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 그걸 네.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내면서 나름의 우리의 어떤 안보에 관련된 걸 챙겨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환영식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총평까지 좀 들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습니다. 처음에 김해공항 내려서부터 이렇게 쫙 레드카펫 깔아뒀었고 트럼프 유세곡 YMCA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공식 환영식을 열어서 무궁화 대훈장, 신라 금관 모형을 특별 제작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87분간 진행됐잖아요. 총평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뭐 총평은 지금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천마총 금관 이론은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금관은 뭡니까? 이 절대 군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신라의 제왕이 썼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무궁화 대훈장.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을 좋아한다며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금색깔 넥타이 아까 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맞춰준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익이니까 이거 무슨 굳이 그렇다고 더 뭐 과거에 누군 뭐 한신 장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보고 아무튼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가는 나라마다 이런 대우를 받아요. 예. 예. 자신 있게 이른바 디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협상의 대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충분히 자기의 권위를 높이면서 그 대우를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기는 이제 관세라는 무기가 있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라는 그 국력 이걸 가지고 그 초파워, 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이런 걸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무궁화 대훈장은 좀 처음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아닌 말로 감격했을 거예요. 야, 한국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괜찮구나. 금관까지 씌워주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 충분히 전략적으로 할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해서 앞서 일본에서는 황금 골프공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무궁화 대훈장, 금관 모형을 전달해 줬습니다. 과연 취향 저격이었을지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총평까지 듣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선물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미 우리 되게 굉장히 많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네. 거북선 뭐 또 예. 만년필도 주고. 근데 트럼프 그때 굉장히 또 만족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선물 함에 뭐 다 가져가라. 그때 정말 분위기 좋았고 이런 선물까지 해서 트럼프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뭐 만족시켰다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는 뭐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뭘 해줘야 되는지 걱정은 되는데 또 일견 훈장에 들어가는 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뭐 네. 그렇게 표현됩니다. 1000g. 1억 3천만 원으로 지금 3,500억 달러의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면 그 정도 어떤 투자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예. 한 가지 그냥 이건 덧붙이는 말이지만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또 대규모의 노 킹스 그 시위가 시위운동이요? 열립니다. 예. 당신은 왕이 아니다. 네. 근데 금관을 들고 돌아가서 국민들 앞에서 자랑을 만약 하게 되면 커봐라 너 왕이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일단 뭐 내일입니다.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는 이 만남이 부산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6년 만에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일단 내일 어떤 분위기가 어떨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G2니까 네. 세계 최대 패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겠죠. 자극할 생각이 있으면 만나지 않았겠죠. 시진핑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하여튼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아마 풀 겁니다, 아마. 예. 아니면 완화시키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보도로 이제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이제 미국의 대두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그 대두 농가들이거든요. 그 입장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미중이 워낙 이 대결 구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이제 패권 국가가 패권을 다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게 이 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 협력체인데 이 경제만 협력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는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를 알고 있고 또 이 남중국해도 그렇고 대만을 둘러싼 이 패권 문제 이건 사실 대단히 심각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만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의 이 이해가 전혀 달라요. 중국은 절대로 대만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건드리지 않는 거죠. 어쨌든 만나서 미국과 중국이 너무 이게 지금 이 비등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안보나 경제나 관세 100%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처리하는 거죠, 미국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내일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은 이 경주에서 만나는 겁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건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다면야 의례껏 하는 뭐 외교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만약에 오늘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를 극적으로 타결했듯이 미국과 중국도 내일 상당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가교 국가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종전이냐 휴전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100%씩 때려댑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큰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도리어 더 돈독한 어떤 그런 그 서로의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거꾸로 트럼프는 좀 불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면서 몇천억 달러씩 가져가는 건 좋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장 휴전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푸틴을 압박할 것처럼 했지만 푸틴이 전혀 들어주질 않잖아요. 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쟁을 걸었잖아요. 펜타닐과 관련돼서 우리의 이 좀비 마약 완전히 서구의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그런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 히토류라든지 대두 예. 수입 문제로 해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그렇다고 해서 종전 완전히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에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요.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국과 관련된 성과를 딱 가져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휴전은 가능하다. 지금 어느 정도 휴전을 했지만 휴전의 어떤 폭을 조금 더 넓히는 정도의 어떤 협상은 가능한데 두 양쪽 다 갑자기 모든 걸 다 타결하겠다, 뭐 이러겠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양쪽이 지금 내일 만나더라도. 그래서 내일 만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논의를 계속해보자라는 열린 상태의 어떤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